저는 25년 동안 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25년이면 서로 의지하며 꽤 안정적으로 살아왔겠네. 하지만 시간이 길다고 해서 마음도 단단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 시간 동안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니 25년의 결혼 생활은 참 이상한 모양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이 있고 수입이 있고 남편과 결혼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가정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제 마음은 매일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 올리고 또 돌 하나 올리고 그러다 어느 날에는 그 돌이 무너져 내 몸과 마음을 깔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내 잘못 같았다. 이게 지난 25년을 가장 짧게 표현하는 문장이었어요. 이혼을 수백 번 생각했지만 우울증은 제 몸을 묶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럴 거면 왜 이혼 안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속으로는 그렇게 궁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건 몸만 무겁게 만드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선택권을 전부 없애버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이혼은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울면서 남몰래 다짐했던 척도 많았어요. 하지만 우울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내 상태가 좀 괜찮아지면. 그렇게 미루다 보니 2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경제적으로 약하면 더 약한 위치에 놓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집은 조금 달랐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제 집입니다. 부모님에게 조금씩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고 제 용돈, 아이 용돈, 생활비 일부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알바에서 번 돈도 생활비에 보탰어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제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마음이 지켜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삶과 나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남편은 월 30만 3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가용이 있었고 캠핑카도 있었어요. 그 캠핑카가 누가 봐도 가족과의 여행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족끼리 그 캠핑카로 여행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늘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몸이 피곤해서 가정을 향한 책임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없고 대화도 없고 가정 운영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그의 언어였습니다. 너 거짓말쟁이 사기꾼 미친년. 제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욕설이었습니다. 야, 네가 넌 맨날 거짓말하지? 사기꾼 같은 게, 싸가지 없는 년, 등신 같은 게, 병신아. 이 단어들은 저에게 너무 익숙해서 어느 순간 내 이름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이 앞에서도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항상 존댓말을 쓰며 차분하게 대화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존중은 단 한 번도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여긴 취미들도 모욕의 대상이었다. 저는 바둑을 두고 합창단 활동을 하고 종교 모임에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숨 쉴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는 게 뭐냐? 일을 안 해봐서 그래. 돈을 벌어봐야지.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제 정체성의 일부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시간 낭비, 쓸모없는 짓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점점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행어 하나 설치해달라고 한 날 욕설이 폭발했다. 어제의 일입니다. 남편이 건강검진 때문에 쉬는 날이었어요. 그날 겨우 2시간 정도 시간이 났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행어같이 설치하자. 정말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또다시 싸가지 없다는 말로 제 말을 잘랐고 이유 없는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행어 하나 설치해달라는 말이 왜 싸가지 없다는 욕으로 돌아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이건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거리에 있는 아무 여자를 대하는 태도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고시를 5년 동안 뒷바라지했던 시간. 사실 제가 남편에게 헌신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고시를 준비할 때
저는 5년 동안 집안 살림을 책임졌고 생활비를 마련했고 그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고시에 떨어졌을 때도 제가 먼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안정은 저의 희생 위에 쌓인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감사도 존중도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은 갈라지고 또 갈라졌다. 아이를 위해 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항상 존댓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고 제 마음은 부서져 갔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고 어떤 날은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무표정이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무너졌구나.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글쓰기와 상담은 제 삶의 첫 번째 구조 신호였다. 처음엔 글을 쓰는 것조차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쓰지? 누가 이걸 봐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쓰다 보니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글은 제 감정을 꺼내주는 통로였고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결국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처음 열던 날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존중받는 대화를 경험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25년 동안 너무 많은 걸 감당해 오셨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 25년을 다시 바라보게 했습니다. 작은 루틴들이 하루를 버티게 했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저는 작은 변화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10분 스트레칭, 간단한 산책,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밤에는 휴대폰 대신 책 10페이지, 바둑 한 판, 합창 연습, 종교 모임 참석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깨달음, 저를 괴롭혔던 핵심 감정은 내 탓이다라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반복적인 무시와 모욕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선택이다.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산다.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삶을 준비할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경제적 독립, 심리적 회복, 그리고 제 삶의 재건.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저처럼 오랜 시간 참고 버틴 분들이 있다면 부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애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쓰는 말. 나는 나를 다시 사랑할 것이다.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살아갈 것이다.